열악한 업무 환경에 공감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더 이상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대한간호협회에 요구한다. 하나, 신경림 회장은 회칙의 취지에 위배되는 장기 집권을 중단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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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회장을 뽑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국 17개 지부에 대의원이 모여서 회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의원을 어떻게 뽑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의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달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뒤에 있는 간호협회가 운영되고 그리고 간호협회 직원들의 임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은 정말 날이 갈수록 너무나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취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가 그렇게 무진 삶을 살다가 생을 끊었을 때도 간호협회는 단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간호협회장이 직선으로 뽑혔다면 그랬겠습니까? 40만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서울아산병원 병원장한테 항의 한번 했더라면 저는 상황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울면서 간호협회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간호협회는 유가족에게도 단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연일 나오는 코로나 위기 속의 간호사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말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한테 그리고 병협회장한테 우리 간호사들의 현실과 권리를 제대로 주장한 적 있습니까? 내일 또 간선의 간선으로 회장이 탄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간호사 회원의 손으로 뽑히지 않은 그런 회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대손손 간호회장을 복식하고 있는 이런 비민주적인 간호협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이런 마음이 간호협회에도 전달되고 빨리 직선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신규 간호사입니다. 처음 근무지를 배치받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매일 차에 치여 죽고 싶은 마음으로 출근할 때, 근무 도중 병원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고 싶을 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정신과의 진료를 보러 갔을 때, 그리고 저를 죽고 싶게 만든 가해자들을 신고하고 징계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물론 찾아봤습니다. 처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안내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야 널스톡이라는 콜센터 번호가 나왔습니다. 널스톡에 통화를 연결했을 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동 응답만이 10분 넘게 반복되었고 가까스로 연결된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널스톡이 번호를 불러주며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한 번호가 그 번호인데 라고 말하는 와중에 상대편은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재차 같은 번호로 연락했으나 똑같은 자동 응답만 10분 넘게 반복되며
끝끝내 상담원 연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협회의 콜센터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나 마찬가지였고 이후 다시는 너스톡에 전화를 건 일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한간호협회, 매년 2만 명씩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의 등록회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다가도 자동 응답만 10분 넘게 반복되는 콜센터를 어떤 신규 간호사가 믿고 의지하여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불과 두세 달의 실무 교육 기간을 거치면 독립하는 신규 간호사들은 3년차, 5년차, 10년차 선생님들과 똑같은 환자를 보며 똑같은 1인분의 몫을 해내기를 기대받습니다. 그 엄청난 압박감과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신규 간호사들을 올가맵니다. 크리스테티가 짝지어 배우는 도제시기 실무 교육은 표준도 없고 체계도 없어 신규 간호사들은 서울의 큰 병원으로 몰립니다. 그나마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병원들이 그들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마저 병동별로 파트별로 기관과 교육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중환자 신규 간호사는 2주에 8여간의 시간을 더 주기도 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를 신규 간호사 배치지에 파견하여 기존 인원들이 업무 과중을 덜어주는 병동이 있는가 하면 인력이 부족하여 기존 병동에 있는 중간연차 또는 저연차 간호사가 허덕이며 신규 간호사를 키우도록 하는 병동도 있습니다. 병동에서 임의로 차출되어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간 동안 정당한 대가는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기 위해 시간에 근무를 해도 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한 달 동안 단돈 수십만 원의 수당만이 추가 지급됩니다. 중간 연차의 경력 간호사들은 과중한 기존 업무를 하는 와중에 신규 간호사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긴장도와 스트레스가 높아지지만 이에 대한 병원 차원의 대책은 미비합니다. 이는 중간 연차 간호사의 줄사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며 짐이 되어버린 신규 간호사에게 모진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소위 태음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취업 빙하기라는 2020 소위 빌파이브라고 하는 대형 병원들은 신규 간호사를 수천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2만 명 넘게 나오는 신규 간호사를 한 병원에서 한꺼번에 300명, 400명씩 뽑아 1년 동안 대기시키면서 나누어 입사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에 3교대 힘들어 그만두면 또 그 다음에 신규 간호사로 채우고 이 신규 간호사들은 입사일 이틀 전에 내일 모레부터 근무 시작하니 출근하세요 라는 병원의 일방적인 통보 문자를 받습니다. 대기 기간이라는 1년 동안 언제 입사시킬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며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대형 병원이 입사하라고 하면 급하게 그만두고 나와 뜻하지 않은 업무 공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타지에서 온 간호사들은 그 며칠 만에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만 안 되면 집을 구할 때까지 병원 근처 고시원에서 호텔에서 숙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한간호협회 간선제에 당선되어 원을 이끌어가는 신경민 회장에게 묻습니다. 신경민 회장은 몇십 년간 지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간호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을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습니까? 신경민 회장은 신규를 가르치는 경력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병원 경영자들에게 요구할 의지가 있습니까? 신경민 회장은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체계의 표준을 만들어 정착시킬 의지가 있습니까? 신경민 회장은 신규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대가 없는 웨이팅 악습을 없앨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대형 병원의 웨이팅계의 문화를 개혁해줄 간호협회장을 뽑고 싶습니다. 저는 신규 간호사의 교육체계를 표준화하여
실무에 정착시킬 간호회장을 뽑고 싶습니다. 저는 간호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경영자들과 싸워줄 간호회장을 뽑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의 괴롭힘을 박살내줄 간호회장을 뽑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환자실에서 5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수련입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임상에서 일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대한간호협회가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대변한다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 의견은 제가 5년간 만난 거의 모든 현장 간호사의 의견입니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가 배포될 때마다 회비 납부 공지가 나올 때마다 대간협에서 만든 도대체 실용성이라고 넘는 보수교육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간호사들은 스테이션으로 모여듭니다. 욕하라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임상 간호사들은 대한간호협회를 간호사의 발목에 주렁주렁 늘어진 짐으로 여깁니다. 임상 간호사는 어떤 이유로든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한간호협회에 가입해야 하지만 회원인데도 이 협회 내부의 일들은 우리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저 꾸며낸 말들로 성명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늘 그 성명서조차 일선 간호사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약 2,400병상 규모의 병원이고 여기에 간호사는 약 6,000명가량입니다. 전체가 노조에 가입한 것이 아닌데도 노동조합은 매달 한 달 치킨값 정도의 노조 회비를 받아서 온갖 직접 투표를 시행합니다. 병원장, 노조 정당 개정, 임금 협상안, 1년에 몇 번씩 온갖 투표를 다 합니다. 반면에 간호협회 회비는 1년에 약 6만 원입니다. 평생 회원은 150만 원을 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 간호사 면허자 수는 39만 명, 활동 간호사는 약 18만 명입니다. 직선제를 못한 이유가 비용이라고 하시니 묻겠습니다. 대체 그 돈 어디다 썼습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를 우롱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일선 간호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 주머니에 있습니까? 자그마치 32년입니다. 32년 동안 지속된 직선제 요구에 비용 핑계를 댈 것이라면 32년 동안 쌍짓돈이라도 좀 모아놓지 그랬습니까? 집행부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제 현장과 유리된 짓들을 하고 다니는 동안 일선 간호사들은 수없이 사직했고 남은 사람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뛰어다닙니다. 인력 부족, 열악한 트레이닝 제도, 안전하지 못한 환경, 간호사에 대한 세간의 그릇된 인식, 모든 것들은 일선 간호사가 알아서 감당해야 될 일이고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한 일이 없습니다. 간호대 졸업자만 늘렸고 그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조금의 개선도 없이 들어와 사직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현재 면허자 중 유휴 간호사는 50%가 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면허자 수가 늘었으니 회비가 늘었겠네요. 참 좋겠습니다. 그럼 현장 간호사는 어땠을까요? 3월, 대구에 파견되어 일하는 일상은 매일같이 처참함을 견디는 과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너무 모자랐고 경력 간호사가 너무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임상 간호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지원도 차출도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너무 많은 간호사가 임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간호사들은 대한간호협회에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집행부가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의 법제화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조항을 입법하려고 했었다면 있어야 마땅한 교육제도와 처참한 수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뭐라도 했다면 그때 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간호사들이 지금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현장에 남았더라면 지금 국민들을 보호하는 의료 환경은 이것과 아주 다른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왜 집행부는 이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송구하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매일 눈물을 참으면서 견디던 간호사들에게 조금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현장 간호사의 의견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현장 간호사들의 돈을 회비로 걷어 현장 간호사의 뜻과는 관련없는 곳에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키지 않으니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곳에 몰렸고 뭉쳐야 합니다. 힘을 모아 동료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의 뜻을 대변할 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겠습니다. 현장의 피 맺힌 목소리를 들을 대표를 뽑겠습니다. 정당 개정 필요하다? 정당 개정 하세요. 그리고 복지부 승인 받으십시오. 선거는 연기하십시오. 지금 윗선 계신 분들 좋은 것부터 하지 말고
일상 간호사 좋은 것부터 먼저 해보는 자세를 지금부터 경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아닙니까? 지금 이 이름을 구성한 모든 요소가 비롯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나 어디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고, 간호사 단체지만 간호사들과 동떨어져 있고, 협회지만 우리랑 같은 일을 하지도 않고 우리를 착취할 뿐이지 연대한 적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이름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도둑놈들아. 협회에서는 직선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많은 비용이 든다고 변명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법률의 설립 근거가 있는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300여 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호텔 총회비를 아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회원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간호사의 대표성을 띠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임원 후보 등록제와 직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휴간호사 이문화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 활동간호사 수는 19만 5,314명이라고 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43만 회원들 중 절반도 넘는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했을 때의 경험을 이 자리에서 공유할까 합니다. 저는 오래전 간호사로 1년 8개월을 일했습니다. 짧은 교육기간과 함께 바로 실무에 투입되었고 첫 월급은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탓하며 그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근무할 때는 환자들에게 성희롱을 종종 당했고 회식 때는 의사들의 성희롱이 이어졌습니다. 이브닝과 나이트 근무에는 환자 50명을 경력 간호사 1명, 신규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도 충분히 막막했지만 이틀에 한 번씩은 비어있는 응급실까지 함께 담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위급한 환자가 와서 간호사 2명이 모두 병동을 비운 동안 입원한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고 화가 난 보호자는 과도를 가지고 스테이션으로 들어와 본인의 배를 그으며 간호사들을 협박하며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은 계속 다녔습니다. 봄에는 신규 간호사들이 많아져서 익숙하게 일을 쳐내지 못하고 가을에는 응급사직으로 인력이 부족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꼭 그 말처럼 가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는 2교대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고 일이 손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무기력한 마음이 우울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병원의 통유리를 깨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퇴근길에 차도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간호사를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어 다른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렇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간호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초 서울 아산병원의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 후 열린 추모 집회에 수많은 간호사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간호사들이 직선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유휴간호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환자를 보기 위해 백으로 간 3,0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해외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자원봉사를 했느냐, 이런 건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하며 자랑스러워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자원봉사를 했는지 대답을 하자면 수많은 유휴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병원에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고 간호사를 그만두게 된 사람들은 아무리 재교육을 시켜주고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도 절대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의 핵심은 이렇게 많은 유휴간호사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지금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행동하는 간호사회에서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동하는 간호사
간호사회에서 지난 5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해서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이라는 이름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중 간여백에 전해줘 베스트 5라는 이름으로 간호사들이 간여배 하고 싶은 말과 바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1위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나요? 였습니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수는 많지만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간호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직접 간협 회장을 뽑을 수 있다면 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많은 간호사들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줄여줄 수 있는 간협 회장을 뽑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직선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직선제를 실시한 이후에 대한간호협회가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서 줄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이렇게 간협 앞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하루빨리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시고 빠른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